선생님, 이게 다 뭡니까? 짜잔! 아, 보시다시피 오늘의 영상은 바로 놀이개 젖꼭지에 놀이개 관한, 젖꼭지. 네, 영상인데요. 놀이개 젖꼭지 이게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냥 통틀어서 쪽쪽이라고. 쪽쪽이. 네, 우리 합시다. 그렇게 부르죠, 쪽쪽이. 네네. 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쪽쪽이에 관한 영상을 몇 개 올렸잖아요. 네. 영상 댓글에 또 추가 질문들이 되게 많이 엄청 있었어요.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 컨텐츠를 찍어야 되겠다. 네. 맨날 이제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볼즈음이 되면 이 쪽쪽이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보신 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 쪽쪽이를 끊어야 하나, 어떻게 써야 되나, 뭐 빈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은 약간 거의 괴담 수준으로 이 쪽쪽이에 큰일 대한 난다, 뭐 이런 유언비어가 맞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쪽쪽이에 관한 오해 5가지에 대한 팩트 체크. 좋습니다. 를 저희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준비를 많이 하신 걸 보니까 되게 장점을 하신 것 같은데 설마 이거 저한테 하나씩 이렇게 또 시범보이라고 물리실 건 아니죠? 근데 너무 하고 싶어요. 물리실 너무 건 하고 아니죠? 싶은데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요. 네네네. 오늘은요? 네. 요 제품들은 사실 이제 육아용품 하면은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바로 더블하트라는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신 거고요.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네. 더 보기에도 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더블하트 제품은 저희 아이들도 사용을 했었거든요. 정말 네. 장수 브랜드군요. 정말 지금 중학생인데 그때도 더블하트가 어. 거의 1위, 2위였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도 썼는데 그때는 이제 쪽쪽이 제품은 많지가 않았어요. 네. 요새 나온 쪽쪽이들은 좀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또 기능들도 되게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해왔답니다. 더블하트는 정말 안 들어보신 분이 없으실 네. 거예요. 저는 그 있잖아요. 모유실감 그 젖꼭지. 젖꼭지. 그걸 굉장히 많이 어, 썼었어요. 그래서 맞아, 그것도 막 맞아. 사이즈별로도 있고 어. 해서 그거를 썼었는데 이 쪽쪽이도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쪽쪽이에 관한 오해 5가지. 팩트 체크 다 같이 고고! 고고! 첫 번째 팩트 체크. 쪽쪽이는 되도록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쪽쪽이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물리면은 이게 습관이 되니까 되도록 물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꽤 하시거든요. 그쵸. 팩트는 뭔가요? 네, 아이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사용해도 좋다입니다. 쪽쪽이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은 굉장히 많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되게 많거든요. 쪽쪽이의 긍정적인 네, 그런 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 6개월 이전에 영아에게 이제 쪽쪽이 사용을 하게 되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수면 환경 조성에 관한 모든 가이드라인에는 이렇게 아이를 재울 때 눕혀서 쪽쪽이를 물려서 재우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오히려. 네네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점으로는 이 아이들,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앓이를 많이 하잖아요. 영아산통이 있는데 쪽쪽이를 물리는 것이 이런 영아산통의 증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작용이나 통증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NICU에서 신생아들 이런 수술 그래서?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 매번 마취하거나 수면제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간단한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쪽쪽이를 물려가지고 그러면 통증이 줄여주니까 그만큼 효과가 네.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리면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고 또 다른 장점으로 또 어릴 때 이런 쪽쪽이를 물렸던 아이를 쭉 성장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손을 빠는 습관도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는 쪽쪽이를 물려야 되겠는데요. 오히려? 장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쵸.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나 봐요. 쪽쪽이를 아이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물려도 된다. 네. 근데 막 장점이 많으니까 막 이거 안 물려고 하는데 그럴 그럴 필요는 없다는 네. 거죠. 저는 쪽쪽이를 안 물려고 하는 애를 물려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잘 무는 애를 습관될까봐 어릴 때부터 일부러 안 물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손가락보다 쪽쪽이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세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면 교육할 때 쪽쪽이가 참 도움이 됩니다. 그쵸. 네. 생후 2개월부터는 우리 생체 리듬이 생기면서 밤에는 또 안 먹고 잠을 자야 되고 낮에는 좀 규칙적으로 수유 텀을 두어서 먹여야 되는데요. 이때 굉장히 아이들이 울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쪽쪽이를 줌으로써 빨기 욕구를 충족시켜줘서 이 아이가 조금 더 잘 진정을 네네. 되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약간 셀프 수딩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이완도 시키고 이러면서 맞아요. 수면으로 빠져들게 도와주는 역할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수면 교육할 때 이 쪽쪽이를 물리는 것이 밤 동안 통장을 재우는 거 그리고 수유텀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네. 팩트 체크 가보시죠. 팩트 체크 두 번째. 쪽쪽이를 쓰면 중이염에 걸린다. 이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안심해 주세요. 어. 저는 이 문장에서 하는 맨 앞에 좀 단어를 추가를 좀 몇 개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아이에서 건강한 아이. 쪽쪽이를 물리는 것만으로는 중이염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네네네. 이 건강한 아이에서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건강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로 들리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중이염이라는 게 결국 바이러스나 세균.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감기에 걸렸을 때는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아이들은 어릴수록 특히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요, 구강에서 귀로 가는 그 이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굉장히 짧고 넓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쪽쪽이를 물면은 고막의 압력에 변화가 생기지요. 그래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라 기침, 콧물 과 같이 그런 이제 감염 증상이 있었을 때 중이염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만 뭐 쪽쪽이를 사용하는 걸 좀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좀 줄여주는 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중이염에 걸렸는데 내가 그때 쪽쪽이를 물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거는 아니니까 감기 걸릴 때만 조심을 해주시면 되니 안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팩트 체크 세 번째. 치아가 난 이후에도 쪽쪽이를 쓰면 부정교합이 생긴다. 부정교합이라는 건 턱이 이제 밖으로 나오거나 뭔지 모르지만 치아에 별로 좋지 않다. 뻐드렁니 뭐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그런 많이 것들. 하죠. 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아이가 나이가 좀 들수록 그다음에 쪽쪽이를 물고 있는 사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그다음에 구강에 가해지는 압력이 세질수록 이게 답이 O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소아 치과 전문의 선생님께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쪽쪽이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정교합이 생기지 않습니다. 치아가 난 후에도 쪽쪽이 사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36개월 전에는 되도록 끊어주시는 게 좋고 하루 중 쪽쪽이를 물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거나 너무 세게 물고 쪽쪽 빤다면 중간중간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구강 변형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또 소아치과 선생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좀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팩트체크 네 번째. 놀이개 젖꼭지는 돌이 되면 반드시 끊어야 한다. 이 얘기도 진짜 많이 들을 거예요. 정답은 돌쯤부터는 쪽쪽이를 끊는 연습은 하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18개월 이전에 끊는다. 하지만 수면 의식용으로 잠깐 사용하는 쪽쪽이는 세 돌까지도 사용해도 괜찮다입니다. 좀 길죠. 조금 이렇게 뭘 한다면 하지만 if가 많아. 조건이 조건부가 많네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좀 말이 길어서 그렇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좋습니다. 돌 때부터는 끊는 연습을 하라는 말은 점차 이게 조금 횟수를 줄여야 된다. 이 뜻이겠죠. 그렇다면 얼마나 줄이는 것이 좋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그냥 돌쯤부터는
평상시에 하는 쪽쪽이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그 먹고 놀고 이럴 때는 안 하고 음. 그냥 뭐 차라리 손을 빨더라도 네, 네, 네. 그냥 이제 쪽쪽이를 없이 생활하는 게 좋고요. 네. 단지 자기 전, 낮잠 자기 전, 밤잠 자기 전, 음. 아니면 정말 예외적인 상황, 뭐 예를 들어 예방 접종하러 갔어. 네, 네, 네. 돌잔치 때 사람이 너무 많아. 어. 뭐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달램용으로 사용하는 네. 것은 돌 이후에도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 단 아이가 쪽쪽이를 물고 잤어요. 잠이 들면은 빼주시는 빼줘야지, 연습도 빼줘야지. 같이 네, 해주셔야 되는 네, 거죠. 네. 돌잼이 되면 애들이 엄청나게 탐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손도 좀 자유로워지고 하면서 막 이것저것 만지기도 하고 또 많이들 아시는 구강기잖아요. 구강기면은 이것도 막 손으로 다른 것도 입에 넣어보고 네. 씹어도 보고 맞아요. 막 이거 막 빨아도 보고 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쪽쪽이를 계속 물고 있으면 다른 거 탐색할 기회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때쯤에는 옹알이도 굉장히 많아지죠. 그죠. 애들이 모음 소리도 좀 어, 내고 소리를 좀 내면서 내가 소리를 낼 수 있네 하고 이런 느낌도 받아야 되는데 물고 쪽쪽이를 있으면. 항시 물고 있으면 좀 이런 기회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끊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에서는 쪽쪽이의 사용은 되도록이면 18개월 이전에는 끊는 것이 18개월? 좋겠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 의식용 그리고 달램용으로 잠깐 사용하는 것은 세 돌까지는 사용해도 괜찮다. 단 세 돌이 지났다. 네. 이렇게 되면 이가 굉장히 많이 난 네, 상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쪽쪽이를 사용하게 되면 앞니가 약간 벌어지는 개방 교합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36개월 이후에는 잠깐 사용하는 것도 그냥 끊는 게 좋습니다. 팩트 체크 5번째. 값이 비싸고 유명한 쪽쪽이를 쓰는 것이 좋다. 가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쪽쪽이를 선별해서 골라서 쓰면은 그게 가장 명품 쪽쪽이가 되는 겁니다. 잘 맞지 않는 거를 쓰게 되면요, 잘 빠지잖아요. 그쵸, 네, 그쵸. 잘 물지 않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고 옆으로 공기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쪽쪽이의 장점을 완전하게 또 얻을 수가 없겠죠. 네. 애한테 다 하나씩 물려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팁이 있을까요? 물려는 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팁을 몇 가지 지금부터 오,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이 구강에 쪽쪽이가 쫙 밀착이 돼야 돼요. 네. 우리도 옷 입을 때 탁 이렇게 맞으면 너무 핏감, 좋잖아. 핏감. 핏감이 아주 좋아야 네네네. 돼요. 특히 우리 아이 입천장을 살짝 만져보면은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 부분이 서킹 포사, 빨기 우묵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네네네. 그 부분에 쪽쪽이 끝이 착 밀착이 되어야지 오. 아이가 편안함을 어머나. 느낍니다. 그런 제품을 고르기 위해서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이즈. 사이즈. 우리가 옷도 사이즈가 맞아야지 그렇죠. 입잖아요. 핏이 그렇죠, 그렇죠. 좋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우리 네. 아이한테 잘 맞는 사이즈의 쪽쪽이를 골라야 되는데요. 젖병처럼 우리 아이 쪽쪽이도 계월별로 아이의 입 크기별로 좀 선택해가지고 그러게요. 네, 잘 사셔야 됩니다. 네. 더블아트 제품은 이 사이즈가 3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렇군요.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나 보이진 않아요. 자세히 보면은 꼭지 부분의 이 길이 두께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 얘가 확실히 커. 지금 이게 스몰, 미디움, 라지인데 다르네요. 네. 끝부분이 이게 조금 더 뭉툭하고 여기가 훨씬 길죠. 그리고 이 끝이 약간 위로 올라가 있네요. 네, 위로 약간 각도가 약간 올라가 네, 있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서킹 포사, 빨기 우묵부 부분이 이게 쏙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입술 각도에 맞춰가지고 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아이가 잘 빨 수 있고 또 떨어지지 않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가벼워요. 그렇죠. 네. 두 번째가 바로 제품의 무게예요. 이게 제품이 아무래도 가벼워야 네. A가 잘 놓치지도 않을 맞아. 것이며 네네. 또 이걸 하루 종일 물고 있어야 되니까 이 턱이라든지 입술에 입에 무리가 가면 안 네, 되겠네. 무리가 가면 안 되죠. 네네. 그래서 가벼운 걸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3번째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무는 부분의 재질인데요. 네. 너무 딱딱하면 또 물기가 힘들겠죠. 아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무는 부분이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에 들어가는 건데
잘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얼마나 편리하게 세척할 수 있느냐. 그치, 그게 되게 중요하지, 중요한 것 맞아.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막 빼가지고 막 분리하고 근데 또 열탕은 안 되고 막 이러면 너무 이제 사용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쵸, 아무리 그쵸. 좋은 거라도. 네. 그리고 이렇게 세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말리잖아요. 건조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막 물고임이 있어. 물고임이 있으면 저거 되게 찝찝해. 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블아트 제품은 건조가 좀 쉬운 일체형 제품이라고 합니다. 물고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여기로 고이니까 여기로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물이. 구멍으로 나오니까. 맞아요. 네네. 오늘 이렇게 쪽쪽이에 관한 팩트 체크도 하고 또 정말 좋았던 게 쪽쪽이를 고르는 팁까지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고 좀 네. 안심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네네네. 좋겠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만 끝나면 조금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래, 섭섭하죠. 네.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더블아트 쪽에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와. 더블아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 쿨링 치발기. 쿨링. 그냥 치발. 치발기도 아니야. 쿨링 치발기 50분께 우와.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쿨링 치발기라는 게 차갑게 해가지고 이제 누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이앓이 할 때 쓰면 좋으니까는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면 좋겠네요. 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